영국 왕실의 위기가 찾아온 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부 일을 하던 아버지를 둔 한국 소년. 버려진 부품으로 몰래 만든 작은 로봇 하나가 왕실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런던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축축했다. 버킹엄 궁 앞에 서 있던 경비병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아버지, 그리고 그 뒤에서 졸린 눈을 비비는 13살 소년 지훈이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일찍 와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묻자 아버지는 피곤한 눈을 잠시 감았다가 뜨며 웃어 보였다. 이 일은 누가 대신 해주는 사람이 없단다. 왕궁이 깨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지하로 내려가는 문은 늘처럼 삐걱거렸고 비가 스며든 돌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묵직한 대걸레를 들고 말없이 바닥을 쓸어내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버지를 따라 걸레질을 하면서도 주변을 이리저리 살폈다. 버려진 금속 조각, 고장나서 방치된 조명 장비, 쓰다 버려진 카메라 부품 같은 것들이 곳곳에 굴러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그냥 쓰레기였지만 지훈에게는 작은 보물처럼 느껴졌다. 아빠, 이거 고장났어도 괜찮아요. 고쳐서 쓸 수 있거든요. 지훈은 작은 부품 하나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런 건 고쳐도 제대로 안 돌아가. 아버지는 말끝을 흐리며 다시 바닥을 쓸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 부품을 주머니에 쏙 넣었다. 일을 마무리해 가는데 지하 계단에서 두 경비가 내려오더니 헛웃음을 섞어 말했다. 여기 아직도 청소 중입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보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비 하나가 지훈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저 아이는 또 왜 데리고 다니나요? 여기 놀이터 아닙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하지만 경비들의 조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뭐 집안이 청소부면 어차피 대단한 꿈 꾸는 것도 아니겠죠. 여기서부터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아버지는 지훈을 한번 바라보았다. 미안함이 담긴 눈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오히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아빠.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작은 독백은 아버지만 들을 수 있었다. 나중에 저 사람들 내가 틀렸다고 말하게 만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책상 앞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금속 부품들을 꺼냈다. 학교 숙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동안 모아온 고철과 부품들을 한데 모아 작은 로봇을 만들고 있었다. 방 구석에는 납땜 도구와 작은 드라이버, 고장난 카메라, 폐배터리 등이 널려 있었고 지훈은 마치 수술이라도 하는 듯 집중했다. 손가락에 뜨거운 열이 스치며 빨갛게 되었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이 부분만 연결하면 아버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헛기침만 2번 했다. 아들이 자기 몰래 이렇게나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게 놀랍고 또 짠했다. 지훈아, 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밤이 깊어가고
지훈의 두 눈엔 졸음이 가득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 3시를 넘긴 어느 순간 됐다. 작지만 작동하는 로봇 하나가 책상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룩진 작은 바퀴, 버려진 렌즈로 만든 크고 동그란 눈, 그리고 고철 조각으로 이어붙인 몸통. 지우는 그 로봇에게 조용히 이름을 붙였다. 토비. 버려졌던 것들로 만든 작은 친구.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로봇을 바라보던 지훈의 눈동자가 어른처럼 단단해졌다. 토비야, 너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야. 아빠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게,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남에게 멸시받지 않게, 우리 둘이 뭔가 해보자. 그리고 그 순간조차 지우는 상상도 못했다. 며칠 뒤 이 작은 로봇이 영국 왕실의 운명을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눈이 쉽게 떠지지 않았지만 어제 만든 작은 로봇 토비가 떠올라 이불에서 벌떡 일어났다. 밤새도록 로봇을 바라보며 상상했던 장면들 때문에 피곤함보다 설렘이 앞섰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아버지가 식탁에서 조용히 뜨거운 차를 불어 마시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충혈된 눈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제 늦게까지 뭘 했길래 눈이 저렇게 됐어? 지우는 품에 안은 상자를 살짝 조여잡으며 웃었다. 그냥 과학 숙제 같은 거 해봤어요. 말은 가볍게 했지만 손동작은 상자를 놓지 않으려는 듯 조금 긴장돼 있었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아이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건드리지 않는 법을 오랜 시간 지켜봤기 때문이다. 버킹엄 궁으로 가는 길은 늘 긴장감이 감돌았다. 늘 그 자리에서 묵직하게 서 있는 경비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고 아버지는 늘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지나갔다. 지훈도 아버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가슴 안쪽이 묘하게 뜨거웠다. 품속에 있는 토비가 지훈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자 싸늘한 공기가 다리에 감겨 올라왔다. 돌벽 사이에서는 오래 묵은 물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아버지는 낡은 대걸레를 들고 습관처럼 바닥부터 훑기 시작했다. 지훈도 손에 익은 걸레를 물에 적시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었지만 지훈은 왠지 오늘 하루가 평소와는 다르게 흘러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예감은 금방 현실이 되었다. 위에서 묵직한 부츠 소리가 울려 내려왔고 어제 그 경비 2명이 내려오고 있었다. 지훈의 손이 잠시 굳었다. 어제 들은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서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비 하나가 일부러 크게 말했다. 어이, 청소부. 오늘도 이렇게 빨리 왔어? 말투가 친절하다는 느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아버지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오늘은 조금 일정이 많아서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심은 곧 지훈에게로 옮겨갔다. 얘는 또 따라왔네. 왕궁이 애들 놀이터인 줄 아나 봐. 그 말에 지훈의 손이 멈췄다. 걸레 끝이 바닥에서 미묘하게 떨렸다. 아버지가 나서서 아이를 감싸려 했지만 경비가 말을 잘랐다. 애는 장갑이나 끼게 해요. 여기는 아무나 발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 두 경비는 힐끔거리며 서로에게 작게 중얼거렸다. 요즘 이민자들 때문에 별일이 다 생겨. 그러게. 청소부도 패밀리 비즈니스였나 봐.
둘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지훈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 지훈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바닥을 훑는 움직임이 평소보다 훨씬 거칠어졌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그렇게 힘줘서 닦지 않아도 돼. 천천히 하자.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왜 아빠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왜 이 사람들이 아빠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아빠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경비들이 돌아가고 계단 발걸음이 멀어지자 지우는 품속 상자를 가만히 꺼냈다. 지하의 희미한 조명 아래 상자 안쪽이 반짝였다. 토비의 작은 렌즈가 은빛으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마라. 세상에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말을 듣는 건데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강한 사람이라도 가족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법이었다. 세상엔 이유 없어도 누군가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오히려 지훈 마음을 더 뜨겁게 했다. 지훈은 상자를 닫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아빠. 내가 방법을 찾을게. 지훈의 상자 속에는 오늘도 버려진 부품들이 하나둘 쌓이고 있었다. 그 작은 상자는 이제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다. 지훈의 결심과 꿈, 그리고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까지 함께 들어 있었다. 지훈은 이때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마음의 파동이 며칠 뒤 왕궁 전체를 흔들어 버릴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왕궁 일을 마친 아버지와 지훈은 천천히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런던의 늦은 오후는 어느새 서늘해졌고 길가엔 낙엽이 바삭하게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퇴근 시간에 맞춰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지훈과 아버지의 걸음은 늘 비슷한 속도로 조용히 이어졌다. 아버지는 묵묵히 앞을 보고 걸었고 지훈은 가끔 아버지를 흘깃 바라보았다. 오늘 경비들이 던진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지훈은 그게 더 아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달려들어갔다. 가방보다 먼저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토비의 작은 렌즈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며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머릿속에 계속 울리던 경비의 말, 아버지의 굽어진 어깨,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뭔가 해야 해.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지훈의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그동안 취미로 만들었던 로봇이 아니었다. 이제는 목적이 생겼다. 아버지를 지키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세상에 작게라도 한번 말해보고 싶었다. 아버지는 결코 하찮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지훈은 책상 서랍을 모두 열어 부품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래된 노트북과 낡은 드라이버, 끊어진 배선, 팩카메라 렌즈, 인터넷에서 주문해 놓았던 작은 회로 기판까지
방바닥은 금세 작은 공방처럼 어수선해졌다.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면 혼낼 수도 있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토비야, 우리 진짜로 해보자. 지우는 토비를 살며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로봇은 작게 삥 하는 소리를 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지우는 작은 웃음을 흘리며 도구를 집어들었다. 일단 토비의 카메라 렌즈를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교체해야 했다. 배터리 성능도 올리고 기동력도 조금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했지만 지우는 이 시간만큼은 너무 즐거웠다. 공부보다 훨씬 재미있었고 세상과 자신이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부품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되는 작업이 아니었다. 회로 기판은 낡았고 렌즈는 스크래치가 많았으며 배선은 여러 번 끊어져 있었다. 지우는 그걸 하나하나 살려내야 했다. 끊어진 선을 납땜하며 손가락에 뜨거운 열이 닿았지만 지우는 움찔하다 마저 작업을 이어갔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선가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지훈아, 밥 먹어야지. 지훈은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대답했다. 잠깐만요. 이것만 연결하면 끝나요. 아버지는 방안을 살짝 들여다보려 했지만 지훈은 상자를 재빨리 닫아 감췄다. 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무 늦게까지는 하지 말고 조금만 하다가 나와라. 그 말 뒤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지우는 다시 상자를 열고 로봇을 세웠다. 토비의 렌즈에 작은 불빛이 들어왔다. 지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토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냥 청소부 아들로만 보이지 않도록, 아빠가 오해받지 않도록 너랑 내가 뭔가 보여주는 거야. 지우는 새로 주워온 부품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왕궁 지하에서 주운 오래된 감지 센서, 녹이 슬어가는 철제 케이스 조각, 분리된 배터리 홀더까지. 그동안은 그냥 쓸만해 보이는 걸 챙겨온 정도였지만 이제는 이 모든 부품이 하나의 설계도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 기능을 떠올리고 있었다. 혹시 토비가 왕궁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닐 수 있으면 어떨까? 청소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미리 길을 조사해주고 혹시 위험한 물체나 상황이 있을 때 미리 알려줄 수도 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생각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고 지훈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불빛은 더 밝아 보였고 집 밖은 고요했지만 지훈의 마음속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손목에 느껴지는 통증, 어깨가 뻐근한 느낌, 그리고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부품들. 지우는 이 모든 걸 잊고 있었다. 한 가지 목표만 머릿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아빠를 도와줄 수 있는 로봇 그건 토비밖에 없어. 지우는 토비의 센서와 회로를 마지막으로 조정하고 나서 멈춰있던 로봇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토비야, 준비됐어? 토비의 렌즈가 천천히 빛을 내며 반응했다. 지훈의 눈동자도 같은 속도로 반짝였다. 그 순간 방 밖에서 아버지가 작은 기침을 했다. 지훈은 화들짝 놀라 상자를 닫았다. 아버지가 문틈으로 말했다. 지훈아, 이제 자야지. 내일도 학교 가야잖아.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아빠.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지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상자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토비야,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할 거야. 이 작은 방 안에서 지우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비밀 공방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방에서 태어난 로봇 하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왕궁의 운명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지우는 평소처럼 아버지와 함께 왕궁으로 향했다. 새벽의 런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사람들의 호흡이 허공에 하얗게 퍼졌다. 길을 걷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지우는 그의 걸음에서 묘한 긴장을 느꼈다. 오늘은 왕궁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해외 국빈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경비들의 움직임도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다. 왕궁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군인들이 늘어났고 금속 탐지기 앞에는 경비대장의 모습도 보였다. 아버지와 지훈이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자 평소보다 더 강한 경계 분위기가 느껴졌다. 계단 아래쪽에는 이미 청소 도구들이 정리돼 있었고 아버지는 허리끈을 묶으며 일을 시작하려 했다. 지훈아,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 행사가 큰 날이라 경비들도 예민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 상자를 더 꽉 끌어안았다. 네, 아빠. 조심할게요. 지하 복도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고 경비들은 무전기로 계속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느꼈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일은 똑같다. 우리 할 일만 잘하자. 하지만 지훈의 신경은 이미 온갖 곳으로 뻗어 있었다. 지하 창고 옆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불렀다. 지훈아, 이쪽 좀 도와줄래? 지훈은 생각을 접고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이 구석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왕궁 전체에 울리는 경보음이 터졌다. 기계음과 사이렌, 빠르게 움직이는 발자국. 지하 복도는 순식간에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경비대 몇 명이 뛰어오더니 청소부 아버지와 지훈에게 소리쳤다. 여기서 즉시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하에 이상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지훈은 이상 물체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경비들은 긴박하게 무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창고 쪽을 향해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이동했다. 지훈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이상 물체가 뭐예요?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글쎄, 폭발물일 수도 있다. 보통 이런 날엔 경계가 심하거든.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조금 전 반쯤 열린 창고 문. 그 안에서 들린 바스락거리는 소리. 지훈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을 향했다. 경비 4명이 이미 그 문을 둘러싸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발견됐다. 경비들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곧이어 대장이 외쳤다. 모두 대피, 이 구역 봉쇄. 폭발물 처리반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금속 상자는
토비를 만들 때 봤던 부품들과 비슷한 재질이라는 점이었다. 지우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곳에 왜 이런 게 있지? 왕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경비들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모든 문을 잠갔다. 아버지도 지훈을 뒤로 감싸며 대피하려 했다. 지훈아, 일단 밖으로 나가자. 위험해. 하지만 지훈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금속 상자를 보자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폭발물은 움직일 수 없어. 그런데 토비는 움직일 수 있잖아. 지훈이 상자를 열어 토비를 꺼냈을 때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 조심스레 밀어냈다. 아빠, 나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하다. 어른들도 함부로 못하는 일이야. 하지만 지훈의 눈은 이전과 달랐다. 결심이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은 눈이었다. 지훈은 경비대 대장 쪽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경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훈을 보고 소리쳤다. 여긴 위험합니다. 접근 금지.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 그 상자 찾을 수 있어요. 위험한 부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경비들은 어리둥절했고 대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넌 그냥 청소부의 아들이잖아.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다. 지훈은 상자를 열어 토비를 보여줬다. 토비의 렌즈가 파란 불빛을 켰다. 대장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지훈은 다시 말했다. 이건 제가 만든 로봇이에요. 좁은 공간도 들어갈 수 있고 온도나 진동도 감지할 수 있어요. 저 로봇으로 먼저 확인해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은 다치지 않아요. 경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사이렌이 울렸고 왕궁 전체가 혼란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폭발물 처리반은 10분 후 도착 예정. 하지만 그 10분이 너무 길 수도 있었다. 대장은 이를 악물며 외쳤다. 안 돼. 아이에게 맡길 수는 없어. 위험을. 그러자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정확했다. 지금 사람이 가면 더 위험해요. 제가 만든 이 로봇은 위험한 곳에 대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지훈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지훈은 토비를 꼭 움켜쥔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경비대장은 지훈과 토비를 번갈아 보며 갈등에 빠졌다. 주변 경비들도 의견이 갈렸다. 시간이 없다. 애 말 좀 들어보자. 기계 보내면 위험하진 않잖아.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없는 순간 지하 복도에서 다시금 사이렌이 울렸고 경비대장은 결국 큰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단 한 번만 기회를 준다. 하지만 아이는 절대 전진 금지다. 로봇만 보낸다. 지훈은 조용히 토비를 내려놓았다. 토비는 작은 바퀴를 굴리며 위험 지역을 향해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지훈아, 제발 조심해.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괜찮아요. 토비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비의 렌즈 불빛이 위험물 상자에 가까워지는 순간 왕궁 전체의 숨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정말 작은 로봇 하나가
영국 왕궁의 운명을 바꾸려는 순간이었다. 토비가 바닥 위에서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하 복도의 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졌다. 누구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경비들은 뒤에서 무전기를 붙잡고 속삭였고 아버지는 지훈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며 조금이라도 뒤로 물리려 했다. 하지만 지훈의 두 눈은 토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가는 것처럼. 토비는 작고 서툰 로봇이었다. 바퀴는 오래된 장난감에서 떼어낸 것이었고 렌즈는 흠집이 많았다. 그런데도 움직임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지훈이 무선 조종기를 살짝 당기자 토비는 복도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경비들이 겁을 먹고 가까이 가지 못한 위험 지역으로 다가갔다. 그 작은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지하 복도에 또렷하게 들렸다. 지훈은 숨을 들이마시고 속삭이듯 말했다. 토비야, 제발 잘 가자. 할 수 있어. 토비가 창고 문턱에 도착하자 경비들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거 진짜 들어가게 할 건가? 다른 경비가 대답했다. 지금 사람을 보낼 수는 없잖아. 그냥 지켜봐. 서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에는 불안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비대장 역시 두 손을 허리에 올린 채 작은 로봇 하나가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끝까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토비는 창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지나고 오래된 상자들과 청소도구 사이를 조심스럽게 빠져나갔다. 렌즈가 깜빡이며 화면으로 창고 내부를 비추자 경비대장과 폭발물 담당자들이 동시에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지훈은 조종기를 꽉 쥔 채 손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토비가 부딪히지 않도록 조종하고 작은 장애물들을 피해 움직이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다. 지훈아, 천천히. 너무 밀지 말고.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종 스틱을 살짝 조정했다.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빠. 창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토비의 화면은 점점 어둡고 흐릿해졌다. 오래된 창고 조명은 거의 켜지지 않았고 먼지가 많아서 렌즈가 가끔씩 희뿌옇게 흐려지기도 했다. 지훈은 손등으로 긴장을 문질러 떨림을 가라앉히고 다시 집중했다. 토비의 렌즈 불빛이 창고 바닥을 지나며 하나씩 사물을 비출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도 함께 바뀌었다. 그러다 마침내 화면 한쪽에 작은 금속 상자가 보였다. 저기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지훈은 숨을 멈추고 조종 스틱을 더 꽉 쥐었다. 토비의 바퀴가 천천히 그 상자 근처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렌즈 화면에 빨간색 경고 표시처럼 번쩍이는 빛이 나타났다. 토비가 상자 근처에 있는 열기 히트를 감지한 것이다. 지훈은 화면을 보며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경비들이 단숨에 얼굴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온도 올라간다. 이거 작동 중인 폭발물이 맞다. 폭발물 전문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하 복도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경비들은 뒤로 물러났다. 아버지는 지훈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지훈은 한 발짝 앞으로 섰다. 놓지 않았다. 아빠, 토비 아직 할 수 있어요. 아직 괜찮아. 지훈은 다시 조종 스틱에 손을 올렸다. 토비가 상자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했고 상자의 구조를 화면으로 더 자세히 비추기 시작했다.
지훈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눈은 단 한 번도 렌즈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경비대장이 묻듯이 말했다. 내 로봇 저 상자를 옮길 수도 있나?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제가 설계할 때 작은 물건 정도는 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대장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럼 저걸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이냐? 지훈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하지만 손이 조금 떨렸다. 부딪히면 바로 터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경비들 사이에 다시 긴장이 퍼졌다. 그럼 더 위험하잖아. 애 손에 맡길 일이 아니야. 멈춰. 지금 당장. 하지만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말했다. 사람이 가면 더 위험해요. 토비는 작고 가벼워서 진동도 거의 없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아빠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그 말에 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는 목소리가 잠긴 채 속삭였다. 지훈아, 왜 그런 걸 혼자 만들었어? 이런 걸 위험한데.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매일 봤어요. 아빠가 누군가한테 무시받는 것도 싫었고, 난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감동, 놀람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지우는 다시 조종기에 손을 올렸다. 토비에게 집게 팔을 작동하도록 신호를 보냈다. 토비의 작은 금속 팔이 딸깍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그 팔끝이 천천히 위험물 상자 손잡이에 닿았다. 경비들, 폭발물 전문가, 아버지, 대장, 그리고 지훈. 모두가 숨을 멈췄다. 토비는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상자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상자가 바닥에 살짝 긁히며 끼익 하는 소리를 낼 때 사람들 일부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지우는 끝까지 토비를 응시했다. 조금씩, 조금씩. 상자가 움직였다. 토비는 몸이 흔들릴 정도로 힘겹게 끌었지만 끝내 중심을 다시 잡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지우는 작게 속삭였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모두가 숨을 참고 지켜보던 그 순간 토비는 결국 상자를 복도 쪽으로 끌어냈다. 사람들이 미쳐 다가오기도 전에 지우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토비야, 이제 분수대까지 가자. 왕궁 지하에는 비상용 물 저장고가 있었고 창고 근처에 작은 배수 분수대가 있었다. 거기에 던질 수 있다면 폭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지우는 조종기를 과감하게 밀었다. 토비는 금속 상자를 끌고 있는 힘을 다해 분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경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토비가 끌고 가는 상자를 따라 뛰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물속으로 퐁하고 상자가 떨어졌다. 지하 전체가 조용해졌다. 잠시 뒤 물속에서 작은 퍽 하는 소리가 퍼졌다. 사람들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릴 정도의 작은 충격. 빛이 퍼졌다가 금세 사라졌다. 누구보다 먼저 지훈이 울컥하며 외쳤다. 토비, 물살이 가라앉자. 토비는 아직 작은 몸을 흔들며 분수대 안쪽에 조용히 떠 있었다. 렌즈 불빛도 작동음도 그대로 살아 있었다. 지우는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지훈아, 내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 왕궁 전체가 그 순간
작은 한국 소년이 만든 로봇 하나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분수대에서 작은 폭음이 사라진 뒤 지하 복도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만 낮게 울리고 토비의 희미한 렌즈 불빛이 물속에서 깜빡이는 모습이 마치 꿈 같았다. 누구도 믿지 못한 표정이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은 아이를 막고 불가능하다고 했고 위험하다고 했고 어른들조차 절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고작 두 손으로 만든 작은 로봇이 막아낸 것이다. 경비대장조차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분수대를 바라보았다. 침묵을 먼저 깬 건 폭발물 전문가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분수대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게 살아있네. 로봇이? 그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지우는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토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지훈을 곁에서 꼭 붙잡고 있었다. 지훈아, 괜찮아. 끝났어. 이제 됐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친 사람 특유의 떨림이 있었다. 경비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평소 같았으면 단단히 군기를 잡은 말투였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가 아버지와 지훈에게 다가오자 주변 경비들도 길을 비켜줬다. 저 방금 상황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지훈을 낮춰보던 경비들도 하나같이 굳은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폭발물 전문가가 그 침묵을 설명하듯 말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아이의 판단 덕분에 피해를 막은 게 맞습니다. 로봇의 크기와 무게, 진동감도 사람보다 훨씬 안전했어요. 그가 이어 말하자 경비대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된 것 같군.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무시당하지 않길 바라서 한 일인데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그때였다. 지하복도 끝에서 군복이 아닌 다른 옷차림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검은 양복에 왕실 문양이 새겨진 배지를 단 사람들. 그들을 본 경비들은 즉시 자세를 고쳐 세웠다. 왕실 보좌관님들 오셨습니다. 지훈과 아버지는 놀라 서로를 보았다. 왕실 보좌관이라니 이곳까지 직접? 그들은 현장을 둘러보고 분수대 안에 있는 토비를 보고 마지막에 지훈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중 가장 나이가 있어 보이는 보좌관이 조용히 지훈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이 작은 기계를 만든 아이냐? 지훈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좌관은 그 작은 끄덕임에도 깊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눈을 크게 떴다. 이런 구조와 기능 어떻게 배웠지? 지훈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냥 아빠 일 도와주다가 버려진 부품 많이 주었어요. 밤마다 공부하고 만들고 아빠가 무시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더 열심히 만들고 그래서. 지훈의 말이 끝나자 주변 사람들 모두가 침묵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 자신을 위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망치로 내리친 듯 가슴이 아렸다. 보좌관은 지훈의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우리가 내가 한 일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의 진중함에 지훈은 눈을 깜빡였다. 보좌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오늘 이곳에서 일어날 뻔한 사고는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 터졌다면 국가 행사 전체를 망치고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다. 그걸 내가 막은 거다. 경비대장은 그 말을 다시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숨을 크게 삼키고 지훈의 손을 꼭 붙잡았다. 보좌관은 이어서 말했다. 왕세자님께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왕세자님은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는 분이시지. 주변에 있던 경비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왕세자님께 직접? 아, 이건 큰일이네. 아이한테까지 직접 오신다고? 아버지는 급히 지훈을 감싸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이는 그냥 우연히 제가 대신. 보좌관이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아이의 능력과 용기가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방금 우리가 모두 본 사실들이 너무 분명해요. 어느새 폭발물 전문가가 다가와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평생 이런 현장을 수백 번 봤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움직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너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다. 그가 말하면서도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정말 고맙다. 지훈은 내밀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뜨겁게 느껴지는 손바닥이 지훈의 마음까지 흔들었다. 그때 분수대 안에서 작게 삔 하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토비가 물속에서 힘겹게 렌즈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나 아직 살아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훈은 그 모습에 멍하니 웃음이 났다. 방금 전까지 온몸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는데 토비의 렌즈 하나가 그 모든 긴장을 단숨에 녹여버렸다. 경비대장은 눈썹을 감싸주며 말했다. 저 작은 기계가 우리 일을 대신해줬군. 사람들은 다시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감탄하듯 믿을 수가 없네라고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훈아, 내가 오늘 보여준 건 아빠는 평생 못한 일이야.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그냥 아빠가 자랑스러웠으면 해서 그랬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지훈을 끌어안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고 그 품 안은 몇 년치의 아픔과 사랑이 동시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보좌관은 그런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왕세자님이 이 아이를 만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 중에 안내하겠습니다. 그 말에 지훈은 어안이 벙벙했다. 경비들도 놀랐고 폭발물 전문가조차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작은 로봇 하나를 만든 소년. 단지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던 마음 하나로 움직였던 그 소년이 이제 왕궁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과 만나야 한다니. 지훈은 천천히 토비를 꺼내기 위해 분수대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다. 마치 용사에게 길을 열어주는 듯 자연스럽게. 물속에 손을 넣고 토비를 들어 올리는 순간 토비는 작은 삐 소리를 내며 지훈의 손 안에 자리 잡았다. 지훈은 토비를 가슴에 꼭 안았다. 토비야, 잘했어. 사람들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벅찬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다. 왕궁을 지키던 사람들이 작은 한국 소년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왕궁 지하에서의 긴박했던 시간이 지나고 그날 오후는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다.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은 아직 긴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왕궁 전체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청소부의 아들과 작은 로봇이 어느새 중요한 인물로 손가락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비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저 아이가 그 로봇 만든 거 맞지? 저기 지나가는 소년이야. 조그마한 애가. 완전 영화 같지 않아? 대장도 오늘 처음으로 애한테 존댓말했다더라. 지우는 주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어색한 걸음을 옮겼다. 손에는 여전히 물에 젖은 토비가 조용히 안겨 있었다. 아버지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지훈아,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면 무서울 수도 있어. 괜찮겠니? 지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괜찮아.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왕실 보좌관들이 다시 나타났다. 두 분, 왕세자님께서 바로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에 지우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다. 우리가 왕세자님을요?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왕세자님은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십니다. 특히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우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설렘까지 뒤섞여 서 있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왕궁의 긴 복도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늘어섰다. 그림 속 인물들이 지금 이 작은 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까지 들었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절대 긴장할 필요 없어. 너는 오늘 누구보다 대단한 일을 했어. 그 말이 지훈의 등을 살짝 밀어주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큰 문 앞에 도착했다. 금빛 문장과 왕실 문양이 새겨진 문이었다. 보좌관이 노크를 하고 안으로 안내하자 넓은 응접실이 펼쳐졌다. 창문에서는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왔고 방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곳 한가운데 고요한 미소를 띠고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왕세자였다. 왕세자는 어딘가 엄격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지훈과 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아버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고 지훈도 허리를 깊숙이 굽혔다. 왕세자는 지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내가 그 로봇을 만든 소년이구나. 그 말에 지훈은 얼굴을 들 수밖에 없었다. 왕세자의 눈빛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깊은 인정이 담겨 있었다. 왕세자는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늘 너는 우리 왕실을 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대신해 위험 속으로 들어가려 한 용기가 있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 손은 의외로 따뜻했다. 지훈은 어눌하게 그 손을 잡았다. 저는 그냥 아빠가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 그 말에 왕세자의 미소가 깊어졌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 많은 목숨을 지켜냈구나. 왕세자는 시선을 아래로 내려 토비를 바라보았다. 이 친구가 내가 직접 만든 로봇인가? 지훈은 조심스럽게 토비를 들어 보여줬다. 내 오래된 부품이었는데 조금씩 고치고 만들었어요. 왕세자는 작은 로봇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 어떤 최첨단 장비보다
오늘 이 로봇이 우리를 지켜줬어. 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붉어졌다. 그동안 수없이 무시받고 늘 조용히 뒤에서 일만 했던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 지우는 그런 아버지의 표정까지 보게 되자 마음이 울컥해졌다. 아빠를 위해 만든 건데 이제 아빠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구나. 그때 왕세자가 아버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당신의 아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어떤 교육보다 어떤 환경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저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뒀을 뿐입니다. 왕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선택이 오늘처럼 큰 기적을 만들었군요. 왕세자는 다시 지훈에게로 돌아왔다. 너를 왕실 기술 장학생으로 추천하고 싶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장학생이요?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왕세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내가 이 작은 로봇을 만들기까지 배운 열정과 손기술은 이미 미래를 향하고 있다. 우리가 그 미래를 도와주고 싶구나. 아버지는 숨을 삼키며 두 눈을 크게 떴다. 세자저하 이런 큰 은혜를. 하지만 왕세자는 손을 들어 아버지의 말을 막았다. 은혜가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너는 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든 토비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 느껴졌고 손바닥도 점점 뜨거워졌다. 마치 지금 느끼는 감정을 토비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처럼. 왕세자는 마지막으로 지훈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지훈아, 너는 오늘 왕궁을 구한 작은 영웅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너를 자랑스러워할 날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 말에 지훈의 눈가가 시큰해졌다. 아버지는 작게 울음을 삼키며 아들을 토닥였다. 이 작은 순간이 지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아버지는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방을 나올 때까지 왕세자는 직접 지훈과 아버지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그 모습은 경비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지훈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청소부의 아들이 아닌 왕궁을 구한 소년으로 불리게 되었다. 왕세자와의 만남을 마치고 나온 순간 지훈과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두 사람 모두 방금까지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왕궁의 긴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지훈은 겨우겨우 손에 들고 있는 토비가 아직 따뜻하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다. 아버지도 몇 번이나 지훈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너 정말 그 큰 분하고.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놀람과 감격, 그리고 오랜 세월 쌓여온 서러움이 한 번에 풀려나오는 듯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 다시 작업복을 정리할 때까지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오늘 벌어진 일을 마음속에 곱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바닥을 한번 훑고 지우는 토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다. 렌즈는 약하게 깜빡이며 닦아달라는 듯 흐릿하게 빛났다. 지우는 천 조각으로 조심스레 토비 몸을 닦아주었다. 작고 낡았지만 누구보다 강했던 로봇.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모든 위험을 대신 떠안아준 친구였다. 토비야, 오늘 진짜 잘했어.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뒤돌아보며 살짝 웃었다. 지훈과 아버지가 왕궁을 나설 때 출입구에 서 있던 경비 2명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 경비들은 며칠 전 지훈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지훈은 순간 몸을 굳혔고 아버지도 살짝 긴장하며 손을 내렸다. 하지만 2 경비는 조용히 다가와 지훈 앞에서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내 도움 덕분에 많은 사람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성격상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만큼 진심이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며 묘하게 뭉클해졌다. 왕궁을 벗어나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를 건너면서도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잠시 손을 주머니에 넣고 꺼내며 뭐라고 말할까 망설이는 듯 입술을 떼었다. 지훈아. 지훈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응, 아빠.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아빠는 내가 오늘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줄도 몰랐어. 아무리 아빠를 위해서라고 해도 그런 건 혼자 짊어지면 안 되는 거야. 말은 꾸중 같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도 젖어 있었다. 지훈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곧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아빠는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했는데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에서 몇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깜짝 놀라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왜 울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참 많이 서러웠거든. 하지만 오늘 내 덕분에 아빠도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지훈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눈빛과 말들을 견뎌왔는지 오늘에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지훈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도 오래 버텨온 마음의 문을 잠시 열며 지훈을 꼭 끌어안았다. 왕궁 앞에서 2 사람은 큰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다. 한쪽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낙엽이 굴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거리, 사람들의 얼굴, 행인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말없이 전해지는 무수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지훈은 방으로 들어가 토비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토비는 여전히 작은 렌즈 불빛을 내며 아직 살아있어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지훈은 의자를 꺼내 앉고 토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지훈 옆에 앉으며 한 잔을 건넸다. 지훈아, 오늘 일은 절대 잊지 말자.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누가 뭐라 해도 소중한 거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해. 지훈은 조용히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
나 더 열심히 해볼게.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왕세자님이 그러셨지? 장학생으로 추천하신다고. 지훈아, 너는 정말 큰 길을 위한 시작점에 선 거야. 지훈은 책상 위 토비에게 시선을 돌렸다. 작은 고철 조각들로 이어진 몸, 낡은 렌즈, 투박한 바퀴. 하지만 그 어느 기계보다 따뜻하고 강한 존재였다. 지훈은 토비를 손에 쥐며 말했다. 토비야,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말자. 아빠가 더 이상 절대 무시받지 않게 해. 우리 더 멋지게 나아가 보자. 토비의 렌즈가 미약하게 반짝였다. 지훈은 그것을 토비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그날 밤 지훈은 창문을 열어두었다. 런던의 바람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는 희미한 미래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오늘 정말 고생했다. 너는 아빠의 기적이야. 지훈은 뒤돌아 미소 지었다. 아빠도 내 기적이야. 그리고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토비를 내려다봤다. 작은 로봇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루가 그렇게 조용히 끝나고 있었다. 버려진 조각들로 만든 작은 로봇, 그리고 그 로봇을 지켜낸 한 소년의 용기. 평범해 보였던 그 하루가 영국 왕실을 구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따뜻함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